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산속에서 노수구라는 일명 비박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야영이 금지된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몰래 텐트를 치고 노수구라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한라산. 출입이 금지된 해발 1950m 백록담 바로 밑 서북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가파른 절벽에 조그만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제주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산중 노숙을 즐기려고 등반객 2명이 설치했다가 단속반에 적발된 겁니다. 자연공원법 28조 위반하셨습니다. 나오세요. 해발 1700m 윗세오름 탐방로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백록샘 인근에서도 또 다른 불빛이 발견됩니다. 출입금지 구역인 곳에 야영을 하기 위해 등반객들이 설치한 텐트 2개가 발견됩니다. 텐트 안에는 침낭을 비롯한 각종 캠핑용품이 즐비합니다.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좀 보여주세요.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한라산에서 단속된 불법 야영과 음주 행위만 9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거나 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것까지 포함하면 올 들어 적발된 불법 행위는 70건이 넘습니다. 주로 접근이 쉽지 않은 깊은 산 속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 단속에는 드론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을 들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문 산악인이라든가 등산 동호회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산에 대해서 잘 알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라산을 찾는 사람이 작년보다 30% 넘게 는 만큼 불법 행위도 증가했다면서 오는 8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인근에 있는 구린굴과 평굴이 2만 년 전에 형성된 용암동굴로 밝혀졌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구린굴과 평굴에 대한 정밀 지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만 년 전 백록담 용암 분출 당시 한라산 북사면을 따라 흘러내린 용암에 의해 형성된 동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 연구부는 구린굴 인근의 토양층 연대와 백록담 분화구 내부 퇴적층의 방사성 탄소 연대 등을 분석해 동굴 형성 시기를 추정했습니다. 제주시 화북 중계 펌프장은 비만 오면 오수와 우수가 넘쳐 원료수 처리 시설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이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행정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시 화북 중계 펌프장. 원료수 처리 시설 공사를 위해 중장비가 동원됐습니다. 터파기 작업으로 수풀이 파헤쳐진 현장에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에서는 적당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 게 뭡니까? 화북 중계 펌프장에 원료수 처리 시설 공사가 확정된 건 지난해 3월. 집중호우에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오수와 우수가 시설 용량을 초과해 일부가 처리되지 못하고 넘쳐 악취와 오염이 심해지자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가 예산 1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공사는 2달 만에 중단됐고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가 10달 만에 공사를 재개하면서 주민과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주민들은 사업 설명회에서 단순히 빗물에 섞인 쓰레기를 걸러내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오수를 처리하는 하수 처리 시설이라며 주민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사 재개 하루 전 공사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재개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거의 다 안 왔어요 지금. 왜? 저번 땐 막 싸웠거든요. 공사하지 말라. 밑에 내려가가지고 막았거든요. 근데 저는 우스운 게 왜 우리가 잘못하면 법대로 집행하는 건데. 시민단체는 애초 펌프장 시설 허가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북천에 설치된 펌프장은 관련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제주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시가 스스로 제주시에 허가를 신청해 펌프장 설치 자체가 잘못됐고 이로 인한 원료수 설치 공사도 불법이라는 겁니다. 제주시장이 제주시장한테 셀프로 신청을 했습니다. 또 그에 따른 그러면
허가증은 어디 있느냐? 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허가증은 없다. 부존재함을 저쪽에서 알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원류수 처리공사는 마을총회의 협조를 얻어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가 청정을 저희는 큰 틀에서 이제 이 금산 마을 안에 고물마을이라는 이 자리예요. 아마 그 금산을 위해서 전체의 총회를 하게 되면 그 총회의 의견을 따르고. 하지만 주민들은 제주시와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 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220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13명 가운데 7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3명은 입도객, 나머지 3명은 감염 경로를 파악 중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입도객 1명은 도착 직후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동행한 3명은 음성 판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3분기 시행 계획에 제주도민 우선 접종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9월 말까지 18세 이상 도민의 70%인 4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접종은 다음 달 19일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진행되며 50대는 7월 26일부터 40대 이하는 8월부터 진행됩니다. 현재 제주역 1차 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26.2%, 접종 완료자는 7%인 4만 7천여 명입니다. 면세 사업에서 큰 손해를 본 제주관광공사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경영 위기를 타개하겠다며 경영 진단을 실시하고 조직 개편안을 내놨는데 도의회에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장 4년 만에 260억 원 넘는 손해를 보고 문을 닫은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중문관광단지와 제주항 등의 운영 중인 지정 면세점 실적도 기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0억 원이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3배 넘게 늘어 146억 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제주도로부터 50억 원을 지원받아 겨우 적자를 면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2억 원을 들여 경영진단 용역을 하고 내용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현재 1본부 4처 1센터인 조직을 2본부 9실로 바꿔서 수익 사업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주요 골자. 하지만 적자에 대한 반성도 없이 이미 실패한 면세 사업에 중점을 둔 본부를 신설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19년 시내 면세점 실패로 면세점 하나가 축소돼 있거든요. 그런데 수익사 본부에 본부장을 둬야겠다. 이거는 거꾸로 가는 그 인사 개편 같고요. 사업부별로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주고 그의 성과에 따른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본부 체제가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제주도로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할 신규 수익 사업은 전혀 없어 부실 용역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핵심 가치 그리고 전략 방향을 신규 사업을 통한 자립 경영 기반을 마련하겠다. 근데 전략적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인력 조직을 이원화해서 만들겠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선 그런 수권 자본금을 어떻게 확충원자할 것이냐.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없잖아요. 이용에 관해. 제주관광공사 조직 개편안은 이사회와 제주도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원안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현수 의원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제2공항 연계 혁신도시를 포함시킨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정부가 계획을 아직 변경하지 않았고 제주도도 제2공항 추진이 원칙이어서 포함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행자위는 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 동의안은 주민 사면복권 건의와 트라우마 치유 조항 등을 신설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공식 면담에서 제2공항 문제를 7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마무리되면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대안까지 고민해야 돼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민회의는 오영훈 의원의 정석 비행장 활용론은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며 충분히 검토할 만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공항은 혼잡해 확장할 필요가 있지만 제2공항 문제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4.3 희생자 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고 경선 연기 여부는 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하며 자신은 도정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경선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오늘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상시 전일제 도입 등 돌봄 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파업 당시 교육부가 돌봄 전담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노조와 협의하지 않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도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점검이 강화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해수욕장 13곳을 대상으로 개장 전과 개장 중 1회씩 2차례에 걸쳐 초소형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동원해 탈의실과 샤워장, 화장실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을 마친 곳에는 안심 스티커를 붙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도 단속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